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러라 그래입니다. 지은이 양희연, 출판사는 김영사입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느티나무 같은 위로. 노래는 기억과 밀접하다. 때론 기억 그 자체이기도 하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 시간 여행 운운하지 않아도 그냥 그 시절로 가버린다. 그때 함께 이 노래를 듣던 친구, 그 시절 나의 꿈 등 노래가 나를 달래준 가장 첫 기억은 39살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던 13살부터다. 가슴에 휑하니 바람이 든 것 같을 때마다 대문 밖 느티나무에 기대어 노래를 불렀다. 라노비아,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를 들으면 13살의 기억이 떠오른다. 언덕 위 우리 집과 길 건너집 사이엔 가로막는 게 없어 제법 거리가 있었는데 그 집 높은 담벼락에 부딪혀 대대로 오는 공명이 참 좋았다. 텅 빈 목욕탕 안에서 노래하는 듯 울림이 있었다. 저녁상 물리고 오가는 사람들도 드물어지면 가해동 1번지 언덕 위 느티나무에 기대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실컷 노래했다. 아무도 듣는 이 없는 어린 내 노래에 귀 기울여 사사삭 사사삭 울창한 나무잎들이 박수를 쳐주는 듯 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무 걱정 말아라. 위로해주던 느티나무. 세상 걱정 다 안고 있는 그늘진 어린 가슴을 쓰다듬어 주던 손길. 마치 동화처럼 나는 나무에게 말했고 나무는 그 얘기를 들어주었다. 느티나무에 기대어 부르던 노래는 그렇게 내 텅 빈 가슴을 채워주었다. 중고교 시절 6년 동안은 친구들에게 등 떠밀려 늘 교단에 섰다. 반 친구들이 평소에 불러달라고 신청했던 노래들을 익히고 부르기에도 바빴다. 체육대회, 합창대회, 민속, 무용, 경연대회 등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맡겨진 이벤트 기획도 즐거웠다. 고2 때는 민속 무용대회에서 사용할 배경음악이 필요해서 무작정 동양방송 라디오국을 찾아갔었다. 처음 뵙는 라디오 PD들에게 부탁해서 허락을 받았고 그분들 덕에 방송국까지 두루 구경할 수 있었다. 그때 방송 일에 관심을 가졌고 앞으로 이쪽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재수하고 대학에 붙었지만 엄마의 빚보증과 양장점 화재로 인해 우리 집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 만큼 살림이 무너졌다. 빨간색 차 앞 딱지가 붙었던 그날 나는 송창식 형이 노래하는 곳에 찾아가 돈이 필요하니 노래를 부르겠다고 말했다. 창식 형은 오디션을 보게 해주었고 당장 이튿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남들은 놀러 나오는 명동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다. 그러나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빚더미에 눌려 19살의 하루하루는 기운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저 깜깜했다. 더는 서러워하지 않겠다. 아버지와 철들 무렵 이 두 가지 글자로 여성시대에서 신춘 편지쇼를 진행한 적이 있다. 아버지를 주제로 한 얘기들은 하나같이 명랑하지도 웃음을 주지도 못했다. 처절한 속에서의 용서와 화해, 그리움과 후회가 뒤섞인 가슴 시린 사연들이었다. 아버지와의 따뜻한 기억은 아주 드물었던 것이다. 도대체 왜 이 땅의 아버지들은 사랑 표현에 그리도 미숙하였던 것일까? 일가를 이중 가장이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연을 읽으면서 그런 아들들을 키워낸 이 땅의 숱한 정조, 고조부들까지 원망스러웠다. 좋은 버릇이 많으면 좋은 사람, 나쁜 버릇이 많으면 나쁜 사람이다. 학교가 아니더라도 농사를 지으며 장사를 하며 사람을 대하며 짐승을 먹이며 삶이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심지 깊게 품고 사는 아버지들이 많다면 이 땅의 수천만 아들, 딸들이 인생의 바다에서 모진 비바람을 맞을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는 등대불이 되었을 텐데 사연을 1년 내내 아쉽기만 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나이인 39을 넘었어야 비로소 아버지와 화해를 했다. 마흔고개를 넘으면서 39살의 남자들이 얼마나 철이 없는지를 알았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미숙한 사랑과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나이임을 알게 되었다. 내 나이 40을 넘어서 아버지도 이북에 모든 걸 다 두고 혼자 왔잖아. 새엄마는 이북 여자였으니까 거기서 서로 통하는 게 있었겠지.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이해하기로 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원망스럽거나 밉지 않았다. 지난 콘서트의 마지막 날이 아버지의 54주기 되는 날이었다. 내가 작사한 아버지라는 노래는 많은 이들을 울렸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던 화이트 크리스마스란 노래는 겨울 공연 때마다 부르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노래를 망칠까 봐 끝내 부르지 못했다. 사실 우리 나이면 다 늙은 고아가 된다. 진적에 떠난 부모님도 계시고 지금 부모 복양에 고단한 분들도 계실 것이다. 나는 13살 때부터 돌아가신 아버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 가장인 자기 몫을 대신 짊어진 어린 딸 뒤에서 보이진 않지만 지켜주시리라는 막연한 믿음이 늘 있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더는 서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내 몸의 반은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사는 동안 늘 함께 사는 거라고 나름대로 화해를 했고 원망과 미움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었다. 어린 날 쏟아주신 사랑과 관심이 고맙기만 하다. 맏딸인 나를 보는 각별한 눈빛 덕분에 숱한 주눅과 후들거림을 뚫고 당당하게 세상을 대할 용기를 가지게 되었으니까. 노래와 삶이 다르지 않았던 사람,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직업인 연예인, 무대에서의 태도와 웃음 또는 보도되는 어떤 일들에서 연예인의 이미지는 사여간다. 하지만 열린 직업의 폐쇄성이라는 상반되는 그 시기가 우리에게는 존재한다. 일하는 동안에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는 열린 직업이지만 일 끝나면 사람들 사이에 편히 섞이지 못하니 어딜 가지도 못하고 보통은 집에서 보낸다. 그러니 무대나 스튜디오가 자기가 아는 세상의 전부인 친구들도 꽤 있을 것이다. 어쩌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이들처럼 일상에서 잘 닦인 능력, 즉 사람을 보는 눈과 귀가 우리에겐 기여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만나는 사람이 많으니 언뜻 생각하면 세상 물리가 많이 더일 것 같아도 외려 물정을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결론이다. 낯을 가리고 수줍음이 많으며 자기 표현도 서툴 수 있다. 나는 목소리가 일단 크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어 그런지 단호하고 깍쟁이 같고 당당하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스스로에 대한 점수가 박하고 자기 비하도 자주 한다.
자신이 잘한 점을 당당하게 내세우는 사람이 부럽기도 하다. 할 말은 눈치 보지 않고 일단 하는 편이라는 건 어느 정도 맞는다. 아예 그러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마음에 떠오르는 현재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늘 솔직하게 말하려고 한다. 더도 덜도 말고 딱 살아온 만큼 느끼는 대로. 그러다 보니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 어느새 내 캐릭터가 된 것 같다. 나는 만나는 모든 이들과 소통을 편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좀 부드러워졌다는 것일까? 옛날부터 나를 알던 사람은 양희연 성질 다 죽었다 고 말하기도 한다. 그게 매력이었다나? 너무 쓸데없이 부드러워졌다나? 가시가 있어야 양희원다웠다나? 내가 얼마나 가시투성이었기에 이런 말들을 잘 던질까? 주변에서 나를 두고 하는 말들은 많지만 난 그저 나이고 싶다. 노래와 삶이 다르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한다. 노랫말과 그 사람의 실질 생활이 동떨어지지 않는 가수, 꾸밈없이 솔직하게 노래 불렀고 삶도 그랬던 사람. 물론 어떻게 기억되고 싶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노래는 어디까지나 듣는 사람, 되불러 주는 사람들의 것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